네, 오늘 영시를 기해서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 변수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짚어볼 텐데요. 당 대변인이자 서울 중성동을 후보로 띄고 있는 분이죠. 박성준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당이 오전 10시에 용산에서 출정식을 연다고 하던데요. 예. 국민의힘은 0시부터 일정을 시작을 했던데 민주당은 10시부터네요. 사실은 이제 밤 0시에 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야간에는 이제 확성장치라든가 유세 차량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음. 시민들이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 10시에 모여서 출정식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당에서는 지금 판세 어떻게 자체 분석하고 있어요? 판세 분석 뭐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민심의 도도한 물결에 있어서 윤석열 심판론에 불을 더 지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저는 이제 하나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이제 여론조사들을 해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느냐, 적극 반대하느냐 이렇게 지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민심의 그 바로미터가 도저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이 정책이라든가 모든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층들이 네. 견고하게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판세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파를 가를 이슈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일단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 세정수로의 완전 이전 카드를 꺼냈는데 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세종시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과거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은 민주당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미완성된 행정수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국회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오래된 일관된 공약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다. 이게 선거에 있어서 뭔가 바꾸고 싶고 판세를 바꾸고 싶은데 네. 무리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급해서 꺼낸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좀 보면은 약간 마구잡이식 던지기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어떤 그런 것 점에서요?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도 이제 예를 들어 국회 이전이라든가 수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예. 장기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 총선 전부터 사실은 이런 공약을 내세우겠다라고 방향 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 그냥 툭 던지듯이 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뭔가 급해서 총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민심의 방향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꺼내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제2집무실 있잖아요. 네네. 이 제2집무실 세종시 이전도 서둘러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부처 요청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당장 간의 어떤 사인 교환의 결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로 주고받기식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을 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이 믿나요 지금? 전혀 믿지 않지 않습니까? 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뭐 한 게 없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무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2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는 미리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총선 며칠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민주당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제 총선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이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이야기가 있었다가 나중에 이거를 지금 그 실무자 착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게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정책실장이 이제 공지를 했더군요. 보니까 예. 이제 공약 준비 과정에서 이제 검토는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공약으로 내세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쟁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선관위에 제출된 것 자체가 실무적 착오고 재반 여건이 숙성될 때까지는 장기적 과제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걸 좀 실수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두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다 보면 약간 오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수도 나올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문서잖아요. 문서. 그러면 선관위에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당에서 당연히 데스킹이 있었을 거고 근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좀 저희들도 뭐 놓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추후에 이제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약 자체라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논의가 돼 왔지만 이것을 실행 단계가 있고 장기적 과제라는 것도 있고 단기 과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책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아직은 아니고 장기 과제이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일 부산 서산구에서 배재정 후보를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일정 검토가 당하고 상의한 결과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당이 이제 상의를 했는지도 저는 구체적으로는 좀 알지는 못하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총선의 전면에 나서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도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분 임종석 전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요. 네네네. 오늘 이제 그 전현희 후보가 뛰고 있는 중성동갑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만난 다음에 낙동강벨트 지원 유세에 나선다라고 하던데 이건 좀 당하고 좀 상의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임종석 실장이 예를 들어서 중구 성동갑에 전현희 위원장 이제 출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참석을 하거든요. 유세하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현희 이제 후보와 임종석 전 실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유세에 좀 참석을 해서 유세를 해달라. 왜 그러냐면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성동갑이기 때문에 중구 성동갑이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에서 뛰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서 이건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낙동강 배트도 그 마찬가지일 거라 같아요. 왜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낙동강 배트에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임 전 실장이 좀 와서 유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이제 협의하고 조율을 해서 임 전 실장이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는 좀 낙동강 벨트에 있어서 후보들이 좀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후보들이 요청한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성동갑 성동을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그 우리 의원님 그 중성동을 후보잖아요. 그 일전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혜훈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경제 전문가임을 자처를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규제 문제가 상당히 핵심 지역 현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우리 의원님 후보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이혜훈 후보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집권당은 보통 개발 이슈 아닙니까? 그 카드를 이제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지금의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하고 성곽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보존 구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켜켜이 쌓았던 문제이고요. 또 장기적 과제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중구의 남산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고요. 예. 그것들이 좀 조금씩 풀려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지역구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지역구 민심은 저는 전국적인 민심하고 같다고 봐요. 음. 지금 이제 대파값 논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이슈가 민심을 덮는 게 아니고 켜켜이 쌓아온 축적된 민심의 발현이 저는 선거라고 봐요. 네네. 이태원 참사라든가 오송 참사라든가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외교 참사라든가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의 마음에 쌓였던 것이 선거날 4월 10일 날 심판선고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큰 대세를 이루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서울 중성동을 후보였습니다.